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이 생기는 불안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7년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63만 명이었는데요. 2021년도에는 8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안 증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위험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적인 증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증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정신질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불안 증상은 각자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가정적인 문제, 또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요즘 또 실직 문제, 또 학업적인 문제, 취직, 결혼 등 이런 구체적인 경우도 있지만 무언가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느낌으로 근거 없이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면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듭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25% 정도가 불안장애를 겪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들보다도 2배 정도 많고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함께 발병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같이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불안장애의 원인은 첫 번째 유전적인 측면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 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나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나 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도 불안증이 발생이 되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나 또 완벽한 성격, 또 불안정한 사회적인 환경, 예를 들게 되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술이나 또 약물, 또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많이 겪을 수가 있죠. 우리가 예측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불안감이 계속 지속해서 나타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진단할 수가 있죠. 이 불안 증상의 신체적인 증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껴지고 호흡이 곤란하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떨리기도 하고 수면 중에 무호흡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고 소변이나 대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소화장애, 근육의 긴장과 통증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요, 초조하고 예민하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긴장과 공포, 우울감, 집중력 같은 것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면서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불안장애 진단 같은 경우에는 이 불안장애는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6가지 항목을 말씀드릴 건데 그 6가지 항목 중에 3가지가 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요. 2번째는 무기력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3번째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4번째는 기분이 과민한 상태 5번째는 근육이 긴장하고 통증이 있고 6번째는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 이런 6가지 항목 중에 나에게 3가지 이상 6개월 지속이 된다면 불안장애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장애의 양약 치료 방법은, 이 불안장애 안에는 다양한 질병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질병마다 치료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약물 치료에는 보통 항우울제를 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면 항불안제 같은 것을 단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약물을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약물 의존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항우울제는 의존성이 생각처럼 그렇게 높지 않고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가 효과적인 불안증 대처 방법은 첫 번째,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명상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되고, 하루에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가져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나 그다음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 같은 것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불안장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야채나 과일, 녹색 채소, 이런 것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비타민C는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고 그러죠.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랄지 브로콜리, 감, 귤, 오렌지, 레몬, 사과, 토마토, 샐러리, 시금치, 고구마, 감자, 파슬리, 당근, 양파, 연근 등 이런 신선한 채소와 과일 같은 것을 잘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이 든 뼈채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칼슘은 신경의 흥분과 초조함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ADHD나 또 불면증, 초조,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에 칼슘이 도움이 많이 되죠. 예를 들게 되면은 멸치나 뱅어포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것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는 세로토닌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죠. 그리고 또 이제 연어의 오메가3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식초를 먹으면은 마음이 많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식초 자체가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을 빨리 배설시켜주는 역할이 있고, 우리가 초콜릿을 먹게 돼도 굉장히 마음이 안정되고 좀 편안해집니다. 그것은 내려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엔돌핀을 나오게 해가지고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몬드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역시 불안증에 도움이 되고, 녹색잎 채소, 그 다음에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자, 이렇게 불안장애에 추천할 만한 한방차, 저는 대추를 꼽고 싶습니다. 중국 속담에 대추는 밤에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멈추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대추는 불안하고 예민하고 안정이 안 되는 신경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추를 먹어보면 단맛이 나는데, 이 단맛이 갈락토스, 스크로스, 메가당 성분 때문인데요. 이것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증이랄지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대추는 인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체력을 보강해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죠. 대추를 반으로 썰어서 씨를 뺀 다음에 유리병에 넣고요, 꿀이나 흑설탕을 넣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노란 진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커피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노란 진액 한 3티스푼을 타가지고 하루에 3잔 정도 마시게 되면은 피로도 풀어지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불안증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차인데요.
여러분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신경을 활성화해 가지고 머리를 맑게 하고 정신력과 기억력을 증진시켜 줍니다. 특히 비타민 C가 레몬보다도 5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력을 높여주고, 그 외에 뭐 동맥경화나 고혈압, 비만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증이나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경우에는 하루에 3잔 정도의 녹차를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죽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죽순은 모양이 길쭉하고 외모도 시원하잖아요.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정신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런 대나무에 싹인 죽순은 시로신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 자체가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면서 머리가 무겁고 우울감이 있고 불면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죽순을 평소에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벤더나 캐모마일, 자스민 차도 권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자스민 차에서 우러나온 성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스민의 향기가 진정작용이 있어서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은 역시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차죠. 진정작용이 있어서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캐모마일 차는 긴장 상태를 이완시켜주고 불안증을 없애주는 천연 치료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장애에 도움이 되는 지압 방법은요, 가슴 정중앙인 전중혈인데요. 전중혈은 양쪽 유두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가슴 위에 정중앙에 해당하는 부위인데, 우리가 전중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화병을 진단하는 경혈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치료하는 경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불안감이 많다, 또 가슴이 답답하다, 안정이 안 된다, 막 심장이 빨리 뛴다, 이랬을 때 이 전중혈을 지압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뇌관혈인데, 이 뇌관혈은 이 손목 안쪽에서 이 주관절 쪽으로 4cm 정도 이동하면은 바로 이 경혈이 뇌관이라는 경혈인데, 뇌관은 아주 옛날부터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 뭐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두통, 그 다음에 뭐 불안증, 신경쇠약,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을 해왔던 경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불안증이 있고 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처방은 바로 청심온담탕입니다. 제가 청심온담탕은 갱년기 증상이나 또 화병,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안증뿐만 아니라 정신신경 계통에 문제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처방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청심온담탕은 불안증이나 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하면서 잠이 잘 안 오고 식욕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열이 자꾸 위로 오르고 또 화도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입도 마르고 충혈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처방이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부자가 기본 약재고요. 또 비위,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감초, 그 다음에 몸에 비생리적인 담을 없애주는 반화, 막힌 기를 순환시켜주는 귤 껍질인 진피,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복령, 산조인, 석창포, 혀를 보호하는 당귀, 그리고 심장의 화와 열을 내려주는 지실주겨, 황련, 황금, 치자, 그리고 음기를 보충해주는 맹문동, 이렇게 구성된 처방이 청심온담탕입니다. 그래서 불안을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청심온담탕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